안녕하십니까.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의 조장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내년에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년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작년과 많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19일 지난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맞이해서 올해 사업에 참여하셨던 향교성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올해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같이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던 유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설명에도 기왕이면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매번 번거롭게 이 사업 설명회를 위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온라인으로 사전 녹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8일 날 오후에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 이 동영상과 함께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자료가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만 연말에 우편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관계로 약간의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 녹화해서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사업 설명의 자료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가 있사오니 늦게 배송된 자료를 받아보시더라도 천천히 배송된 자료와 지금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내년 사업에 신청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들 중에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함께 묶어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향교소원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은 그 다음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 규모입니다. 올해는 유교 아카데미 사업을 30개소 선정을 했고요.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운영하시는 향교소원을 20개소, 그리고 향교소원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16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예산상의 커다란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결과보고 토론회 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향교와 서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선정 범위를 넓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5개소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20개소에서 25개소로 늘리고자 하고요. 단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은 유일하게 내년 예산이 소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가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제 초창기 그 향교나 서원의 활성화를 기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에 한해서 하나의 사업만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 그 단독 신청한 것의 배점을 조금 더 가산점을 주어서 같은 그 성적으로 같은 등위의 경우에 단일 신청한 향교에게 우선순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 매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저희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준비 중인 그런 향교와 서원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유교 문화를 통한 인문학의 진흥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신문화 형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와 덕을 겸비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라고 하여서 유교적 기초교양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교육을 향교와 서원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교와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 그리고 현대에서도 계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여서 건전한 유교문화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지난 12월 19일에 결과 보고 토론회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이미지에서 자상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지역에 있는 어떤 대중들 또는 일반 시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 평생교육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구성원 간의 소통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교와 서원은 기존의 그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강사진 확보와 커리큘럼 그리고 전문 강좌, 교양 강좌와 청소년 강좌를 지역별로 특성화하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그러한 어떤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교사들을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교 문화와 연계한 향교 서원의 재발견의 대목은 사실 향교 서원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전통 문화와 인물을 오늘의 눈높이로 재해석하고 유교 문화 계승 세대로서 청년 유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의 변신과 확산을 유도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또 내년에 이어갈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교 아카데미 운영 향교 서원을 지원하는 부분의 사업 목적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향교 서원의 공간을 활용하여 인문학을 진흥하고 선비정신을 함양하여 자유, 창의, 혁신의 문화국가에 맞는 가치관을 확립한다. 두 번째, 동서양의 문, 사, 철을 학습하여 생활 속의 인문학을 보급하고 유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미래적 가치를 습득하여 문화적 교양인을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에게 유교 인문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유교를 지향하여 대중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저희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사업 목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배양합니다. 두 번째로 향교와 서원에 배향된 성현을 본받고 유교 전통 문화를 체험, 학습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과 예절 교육을 통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실천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과거에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어떤 축으로 보았습니다만은 현재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그 목표 아래 인성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하여서 향교와 서원에서 그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활용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을 향교와 서원을 통해서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교육의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공모 신청 이제 기간입니다. 사실 그 올해 예산이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이 승인을 받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망을 안내해드리고 내년에 언제쯤 공식적으로 사업 공고와 공모를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설명회가 지금은 이제 사전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내되는 시점은 12월 28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국에 있는 향교와 서원이 대상입니다. 향교와 서원을 제외한 유관 교육기관들은 사업에 참여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에 그 유관기관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별도로 사업단으로 문의를 주시면 유권 해석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학사 운영 기간은 내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이 선정됨과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략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는 향교나 서원에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교육 시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별도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한해서는 학교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청소년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교 아카데미는 이제 올해 30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35개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올해보다 약간 소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올해 선정된 기관이 20개소였습니다. 아쉽게 탈락이 된 그런 이제 기관들도 제법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25개소까지 늘려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사업의 규모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하고 올해에 이제 30개소, 내년에는 이제 35개소로 그 선정 범위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단일 기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는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를 각각 12강좌씩 다 합쳐서 24강좌를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12개의 강좌를 10개 강좌로 약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교 서원별로 전체 10강좌 10강좌씩 해서 전체 20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운영비와 실무자 인건비 그리고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청소년 인성교육도 올해는 전체 강좌가 20강좌였습니다. 20강좌였는데 이제 그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강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안내해드린 자료에는 이것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15강좌에서 20강좌 이렇게 이제 소폭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선택폭이 올해 20강좌, 올해 20
집계소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예산은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예. 유교 아카데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강좌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문 강좌입니다. 전문 강좌에 강의를 해주실 이제 그 교수님들을 모집 이제 그 섭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위 소지자여야 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삼고 있고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 못하더라도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들은 전문 강좌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급의 그 공직을 역임한 바 있거나 또는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거나 또는 학교의 교장에 이제 공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도의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박사학위에 준한 그런 어떤 이제 그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향교나 서원에 계속 몸담고 계시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별도로 분류한 것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양 강좌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를 올해는 12개 강좌로 설계를 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걸 10개 강좌로 소폭 조정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 내년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서요. 내년에 별도로 공지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지금 안내해 드린 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경우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올해랑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향교서원 관계자분들이 12개 강좌로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를 준비하셨던 것에 반해서 내년은 10개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를 각각 그 전체 강좌가 24강좌에서 20강좌로 소폭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청소년 인성교육은 아까 앞에서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향교나 서원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향교 서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은 교외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향교와 서원으로 직접 오게 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향교나 서원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과 직접 학교로 일선 학교로 방문을 해서 그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들이 혼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예 전체를 향교 서원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에서 그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0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한 15시간 정도로 좀 조정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점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유교 아카데미나 청소년 인성교육이나 별도의 운영 실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서 운영 실무자를 선정해서 학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일정이 중복 시 이제 서로의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혼선을 빚거나 또는 두 가지 사업이나 세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충실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교의 역량에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올해 이미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 역량으로 우리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그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좌 구성은 강좌별로 최소 4인 이상의 강사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년 인성교육이나 유교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전체 뭐 이제 10강좌라든가 15강좌라든가 20강좌를 한 사람이 그냥 쭉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로 균형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4명 이상의 강사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향교 서원에 따라서 이것을 개별 강좌로 뭐 10명의 교수진 또는 강사진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연구자들 또는 이제 학자들의 그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운영하시는 곳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최소한 4명 정도의 교수진 또는 강사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아카데미 강좌에서는 전문 강좌 그리고 교양 강좌로 나누어서 각각 적용이 되고요. 청소년 강좌의 경우는 전체 합쳐서 최소한 4명 이상의 이제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아카데미 강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선정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자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부과되는 효과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와 그 향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폭넓은 그 전문가들 또는 연구자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에 계속 꾸준히 이러한 방식으로 향교 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된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향후에 내년이 되겠죠. 내년 말에도 별도의 결과 보고 및 거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개선점 이런 것들을 함께 토론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신청 및 접수 일정입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기간은 내년 1월에서 3월 중에 별도로 공지를 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공모에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유교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는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은 5명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단이 이제 보관해야 될 한부의 이제 그 원본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단으로 보내주실 때 제출 서류를 원본 플러스 원본 더하기 5부 총 6부가 필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배정할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심사의 경우는 3명의 심사위원을 저희가 섭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인성교육 신청 서류는 전체 원본에다가 3부를 더해서 4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 방문 기한은 접수 기한은 별도로 내년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접수처는 저희 이제 유림회관 성균관 유림회관 사업단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심사 절차입니다. 유교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심사 절차는 첫 번째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강의 계획서 및 강의 이제 수업 운영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에 든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저희 사업단이 별도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향교나 서원에서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및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향교와 서원의 운영진이 이러한 교육에 충실히 수행할 그런 열의와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현장 실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전체 최종 그 운영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청소년 인성교육의 경우는 1차는 서류 심사고요. 2차는 심사위원 심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현황 및 지역 안배까지 고려해서 한 지역에 선정기관이 몰리지 않도록 별도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는 이제 그 심사가 마무리가 되고 3차 심사까지 종료가 되면 일정한 시기에 공모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인데 미선정 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을 하고요. 별도로 유선 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향교와 서원에서 이제 이런 국고 진행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실제로 향교와 서원의 그 이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편물로 배송되기보다는 지금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유의할 점 또는 업무 연락 사항들을 서로 수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단에서 확보한 향교 서원의 어떤 이메일 주소가 거의 대부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연속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성균관에서 지역에 있는 향교와 서원에 우편물을 배송할 때에도 꼭 주소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사업단이 운영하는 어떤 취지라든가 방향을 고려해 본다면 실무자가 꼭 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메일로 공문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최소한 저희 사업단에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실무자 수준에서라도 꼭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선정 규모와 심사 일정은 본 사업단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심사 기준입니다. 교육 여건입니다. 향교 및 서원의 운영 체제. 이제 뭐 여기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이제 향교나 서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이제 집행부하고 또 향교의 정교님이나 또는 서원의 원장님 이하 이런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향교나 서원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서 이런 교육 여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심사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별 담당 강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 강사의 이력서를 이제 첨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떤 분이 해당 강의를 준비 중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의 체계, 적합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진들이요. 그리고 지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인가 하는 것들도 같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최근까지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단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수행 성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또 올해에 저희 사업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유교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향교와 서원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점만 개방이 되고 나머지 시점은 나머지 이제 그 요일에는 거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향교가 계속 꾸준히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교가 꾸준히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는 유림들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향교가 이제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뭐 4시나 5시까지는 향교를 방문해서 향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지역의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우위도 돈독히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향교서원이 개방된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된 양식은 12월 28일 날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유교 아카데미 강의 계획서의 구성 예시입니다. 전체 강좌가 만약에 이제 전문 강좌를 10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교 사상사 영역을 한 3강좌 정도, 그리고 유교 경전 영역을 한 2강좌 정도, 그리고 현대 우리의 시대에서 유교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현대 문명 영역을 3강좌, 그리고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린 강좌, 지역의 인물이라든가 지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이제 10강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드린 3회분 또는 2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의 예시이고요. 그것을 향교나 서원의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짜임새 있는 강의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양 강좌도 마찬가지로 고전 강좌라든가 지역학 강좌라든가 문화 강좌라든가 예술 강좌 등등 좀 더 다양한 이제 강좌로 설계를 해서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의 예시 아닙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청소년 인성교육과 관련한 강의 계획안뿐만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한 이제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또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앞에 것을 보신다면은 예를 들자면 전통 문화와 친숙해지기 위한 어떤 이제 주제들입니다. 뭐 동양의 달력과 서양의 달력이 왜 다른가, 뭐가 다른가, 또 뭐 세시풍속을 알아본다든가, 또는 요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을 이렇게 이제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좌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예절 익히기, 뭐 이제 친족의 호칭과 예법이라든가, 또는 존댓말이 왜 어려운가, 또는 차례와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 의례를 아동들의 눈높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구상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인성 함양하기라고 하는 큰 주제로 봤을 때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효문화, 맹자가 보았던 마음의 참모습, 선비다운 여성이란 무엇인가, 또 책상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 이런 등등으로 별도의 주제를 구상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 강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교육의 어떤 깊이와 넓이는 성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반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지도안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 학습 지도안에 맞게 준비를 해서 실제로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은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19일 날 청소년 인성교육의 현재의 어떤 상황과 미래적 전망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 시대 토론 기간에도 토론의 장에서도 이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강의안들이 나와야지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강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인성교육은 유교 아카데미 교육의 어떤 이제 눈높이하고 좀 다른 측면이 또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으로 향교 서원에서 진행을 한 유교 아카데미 강좌는 거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향교와 서원의 경우는 그 만족도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는 그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그 이제 같이 공부를 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향교는 대단히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향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이 제안서 안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인성교육 교수학습 지도한 양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15시간 또는 20시간을 다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향교나 서원의 어떤 교육 방향, 교육 방침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강좌를 2개의 강좌 정도는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1차 시와 2차 시의 2개의 차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좌명 그리고 학습 목표 그리고 이제 학습 단계에서 도입부가 있겠고 또 주요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분이면 40분, 45분이면 45분을 그렇게 어떤 강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차시별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검토해서 우수 향교나 서원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향교나 서원들이 이제 내년의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에서 제출 서류 부분에서 청소년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어서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그 향교와 서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적들을 또 그 향교나 서원의 역사와 동아시아 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일반 탐방객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강의를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자가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향교서원 프로그램은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업무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도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저희 사업단에서는 청년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유사가 이제 그 운영자이자 기획자이자 진행자로서 소액이긴 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 목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은요. 향교 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여 하며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시에 시대적 조류에 부응한다. 두 번째로 향교 서원 전문가, 즉 청년 유사를 양성함으로써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그 향교의 계승 세대를 육성한다. 또 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향교 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유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 유교문화의 현대적 변신과 확산을 유도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유교 아카데미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과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향교 및 서원에서 추천을 받은 청년 유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청년 유사가 소속되어 있는 향교나 서원이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유사가 소정의 인건비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청년 유사의 경우는 먼저 향교나 서원별로 청년 유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향교나 서원에서
대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실무자죠. 실무자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청년유사가 이제 다른 그 향교 관계자분들 또 연구자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유사 지원자가 별도의 기간에 저희 성균관 사업단으로 이제 왕림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PPT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심사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은 청년 유사로 해당 향교나 서원의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유사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의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각 향교 서원에 소속된 60세 미만 또는 60세 이하의 운영 실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매년 이제 청년 유사의 연령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청년 유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연령대가 만 60세 미만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꼭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 역량과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60세를 넘으신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심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하고 이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로 보시는 바와 같이 60세 미만 또는 60세 이하라고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여 나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제 망설이거나 또는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나이를 이유로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청년 유서가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교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프리젠테이션 발표 때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해당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이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물론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참고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의 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그거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청년 유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의 향교 서원을 엮어서 권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사실 이 청년 유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향교나 서원의 임원진 및 정교 또는 원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특히 또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청년 유사가 조금 더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정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실제로 자료를 정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이제 역량을 갖추고 계신다면은 이러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어렵지 않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보시죠. 선정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15개에서 16개 그 정도 향교와 서원이 선정될 이제 예정이고요. 올해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이 9개소였고요. 그리고 시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이 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16개소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차 심사는 서류 심사고요. 제안서에 어떤 빠진 부분이라든가 뭐 누락된 이제 그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진들이 청년 유사 후보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과 어떤 답변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정 혜택은 이제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2,400만 원, 그리고 시범 프로그램의 경우는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청년 유사의 인건비로 대략 이제 7개월 기준으로 910만 원, 그리고 5개월 기준으로는 한 6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참가 자격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청년 유사 인건비를 이제 자부담으로 여기 910만 원에 해당되는 청년 유사의 인건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향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 이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청년 유사 인건비의 일부 150에서 한 21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이 총액입니다. 매월 이렇게 이제 부담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를 총괄해서 이 정도의 부담은 향교 서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분산이 되고 사업이 경우에 따라 소홀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니까 향교나 서원의 역량과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생각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이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그런 경우에 최대한 저희 사업단이 이제 그 청년 유사가 조금 더 매끄럽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또 한 가지 그 청년 유사가 실제로 향교나 서원에서 효율적인 사무 업무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셔야 되겠고요. 청년 유사로 지정된 대상자는 해당 향교 서원에서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주변의 역사 유적지, 문화재, 자연유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유교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작성하여서 저희 사업단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만 인근의 향교 또는 서원을 이거 이제 서로 이제 포괄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향교 하나만 가지고도 향교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여러 문화 유적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근에 여러 향교나 서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근의 향교와 서원의 콘텐츠나 유물, 문화 유적들도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짜임새 있고 균형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향교나 서원을 포함해서 2개 이상은 묶은 권역별 코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역별 코스는 해당 지역의 도 경계를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구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대전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충남 지역을 포괄할 수 있겠고요. 울산이나 부산이다라고 한다면은 경남 지역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광주광역시다. 그럼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유적과 또 관광지 명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관심 있어하는 탐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제안서 작성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배송해 드린 자료와 또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식은 별첨한 붙임 서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차도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제안서에는 발표자
그리고 제안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발표 자료는 전체를 요약해서 7분 안에 핵심적인 부분만을 전달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되겠고요. 그 전체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분량 및 제출 방법입니다. 제안서는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제출 부수는 제안서 원본을 포함해서 전체 6부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분 제출 서류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발표 자료는 7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5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발표 시간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에 그 해당 프로그램과 청년 유사의 어떤 경쟁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최소화하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파일 형태로만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파일은 뭐 메일로 저희 사업단에 전송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시는 날 당일날 미리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준비해 오시면 되는데 사실 USB에 담아가지고 올 때 또 뭐 사소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사업단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발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향교 및 서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정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일정은 이제 선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은 당일형이 아니라 숙박형, 숙박형이라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일정 구성 및 예산 편성은 30명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대형 버스에 승차가 가능한 인원이 40명까지 이제 40명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관계자가 같이 이제 동승을 하게 되면 약간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숫자가 이제 30명 정도입니다. 조금 더 늘려 잡는다면 33명까지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거리두기니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회복해서 현재는 30명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명 기준으로 여기 당일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숙박형이고요. 체험 및 공연, 식사, 강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버스 임차, 또 식비, 또 이제 강의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공연료라든가 또는 체험비라든가 또는 해설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한번 짜 보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단순한 관광 위주의 일정이나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되는 프로그램, 축제 등 일회성 행사 등은 기왕 가급적이면은 좀 제외해 주시고요. 탐방객들이 조금 더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에 또 좀 더 친숙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소중한 가르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표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배송받으신 사업 설명회 관련 책자를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교 또는 서원의 현황입니다. 우리 향교가 어떤 유래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심사하는데 이 향교나 서원이 어떤 유래와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유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타이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유사 이력상, 청년유사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현재 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향교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어떤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됐는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기획안입니다. 이제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교나 서원별로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주제죠.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걸 보여주겠다.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이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짧은 문구로 뭐 그것에는 뭐 하자라든가 또는 간단하게 어떤 단어들을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단어들을 이끌어내거나 그래서 우리 향교의 프로그램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짧은 문구를 같이 곁들여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향교 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 콘텐츠, 주변의 역사, 문화재, 또 뭐 주변에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 일정을 짜주시면 되는데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시간, 이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좀 지나치다 보면 모자라만 못합니다. 때문에 적정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이제 설계가 되었는가, 이게 해당되는 시간 동안에 실제로 운영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나중에 어차피 선정이 되게 되면 가장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드립니다. 청년유사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유사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짜임새 있게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욕심은 좀 이제 자제해 주시는 게 오히려 평가 높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제안은 우리 향교나 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또는 청년유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청년유사 후보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심사와 이제 2차 심사, 그거는 이제 청년유사 후보자가 7분 가량의 발표와 또 그때의 7분 가량의 질의응답들이 함께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심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청년유사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이제 기획안의 우수성, 또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향교서원의 운영 여건, 최근의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제출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별도로 성균관에 방문해서 별도의 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직접 유교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유사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직접 서울로 올라오셔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청년 유사 후보자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년 사업 세 가지 사업이죠. 유교 아카데미 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향교와 서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단도 엄정한 심사와 그리고 많은 수혜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연말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상경관 사업단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